자, 시작하겠습니다. 113, 116부터 질문 받으면 시작해 볼게요. 113에서 116페이지 질문할 게 있을까요? 827번. 27번, 24번이요. 24번, 317번. 17번? 17번, 여기서부터 오구나. 네. 36, 39. 끝? 또 있어요? 없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817번부터. 우리가 문제는 fx가 나와 있고요. 같을 때를 물어봤네요. 자, fx의 식은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fa 값과 fa 플러스 3의 값이 같으면서 그 값들은 둘 다 0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글쎄. 그래서 일단은 얘네를 우리는 또 뭐 할 거냐, fx를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3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애들을 개수를 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군요.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a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잘 보시면 홀수 차수 개수합하고 짝수 차수의 개수합이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빠질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면 빠질 겁니다. 나눠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징징 걸어서 안 되겠다. 주머니 넣어놔야지. 자, 그 다음에 1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여기가 5a가 될 거고 마이너스 5a 되면서 이제 빠지겠죠. 그치? 근데 잘 보시면 얘네들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사실 뭐 하면 돼? 얘랑 없어지려면 여기다 5만 쓰면 숫자가 없어지겠죠. 1이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5a가 될 거니까 빠지는 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2차식으로 써서 인수분해 직접 하셔도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fx의 형태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인데 지금 보면 fa 값은 당연히 제로였죠. 뭐 보시다시피 갖다 넣으면 0이에요. 사실 문제에서 의도를 한 거는 아마 a가 0이라고 써 있으니까 a에서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앞으로 원래 a로 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인수분해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fa 플러스 3을 갖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fa 플러스 3은 볼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왜 굳이 이렇게 쓰고 지랄이죠? 차라리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자, x에다가 우리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넣거나 5를 넣거나 a를 넣으면 제로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f의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라는 소리는 x자리에다 a 플러스 3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소린가? 맞아? 그러면 a 플러스 3을 집어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a 플러스 3의 형태가 결국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이거나 5이거나 a의 형태를 띄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a 형태는 당연히 못 뜰 겁니다. 이 a 형태를 띄시게 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3이 a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a 값이 뭐가 될 거냐면 a 값이 마이너스 2일 거고, 이 상황이면, 그 다음에 이 상황이면 또는 a 값이 2가 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인가요? 병신이구나. 미안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a 값이 합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824번. 얘네들은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좀 하라는 거거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꼴 제로입니다. 그러면요, 얘가 p라고 얘기를 하면 식의 형태가 p의 제곱 플러스 숫자 제대로 쓴 거 맞아? 8t 플러스 12가 전개가 될 거고 뒤에 3이 따라오시겠죠. 됐니?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t 플러스 5와 t 플러스 3으로. 얘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 그럼 원식으로 되돌리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다?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성훈아 말 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쪽 식에서 판별식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쪽 식에서 판별식을 돌리면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한 건 뭐라고 했냐면 한쪽은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한쪽은 실근이고 한쪽은 허근을 가지시면 되죠. 그럼 이쪽에서 실근과 허근을 가지려고 하면 한쪽은 0보다 커야 되고 한쪽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얘가 큰 수지? 맞아? 얘가 큰 수니까 이 녀석의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요. 허근을 가지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에서 이 첫 번째 녀석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2루트 3이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다 또는 k의 값이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치? 자, 이 두 번째 있는 녀석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두 번째 녀석의 경우에는 얘가 2루트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k 값은 크시고 2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직선상에다 우리가 그려볼 텐데 마이너스 2루트 5다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네들의 계산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루트 3은 1.73이고 루트 5는 2.2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루트 4에서부터 루트 10까지 0.2씩 증가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그러니까 얘는 한 4.4 정도. 뒤에 더 있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4.4 정도.
위에 거 같은 경우는 1.73이니까 마이너스 3.4 정도, 얘는 플러스 3.4 정도 되는 아입니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여기가 5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 1번의 경우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3, 2루트 3이 여기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긴 비율 무시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잖아. 그치? 겹쳐지는 부분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랑 이만큼일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연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답은 4죠. (27번이라) 얘네들도 뭐 항상 그렇듯이 인수분해부터 우리는 접근을 할 건데, 그렇죠? 이 녀석이 써있어. 하나가 뭐라고 써있냐면 1 또는 알파 또는 베타. 그러니까 1로 나눠 떨어지는 게 보이신 거 써놓은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할 거예요. 로 된다고 써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식은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꼴 제로고 이 녀석이 뭐가 될 것이다. 여기서 x가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써있냐면 문제 조건에서 여기다 쓸까? 알파 1 베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베타의 제곱의 값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얘네를 넘겨서 뭐라고 할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인데 알파 베타 값은 알고 있잖아. 이 위에서 식에서 뭐라고 알파 베타의 값은 요 값이 2입니다 라고 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값이 2라고 줬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2분의 1인가요? 이 둘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베타의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4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을 빼서 더해서 계산하면은 2분의 3이니까 알파 값이 4분의 3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실제로 뭐랑 같다? 근각에서 1분계에서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둘을 곱하시게 되면 16분의 15죠. 문제에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16K니까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15가 되시겠습니다. 됐니? 36번이라
연립방정식. 이렇게 쌓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대칭식이라고 했어요. x랑 y를 바꾸셔도 똑같은 새끼다. 그래서 x랑 y를 바꿔도 똑같은 새끼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 x, y를 b로 치환했을 때 이 녀석의 식의 형태가 이걸로 바뀌죠. a 플러스 b가 7이고 a, b가 12이다. 이렇게야. 됐니? 이렇게 바뀌면 또 뭐라고 했었냐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써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t의 제곱, t에 관한 2차식 이 두 녀석의 근을 a 또는 a 또는 b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a 값이 뭐가 될 거냐면 a가 3일 때 b가 4가 되시거나 또는 a가 4일 때 b가 3이 되시는 거죠. 이 젠장 두 번 풀어야 되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a가 3이고 b가 4라는 거는 결국 x 플러스 y가 3이고 x, y가 4란 소리고 이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p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p 값이 x 또는 y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녀석을 판별식을 돌려보시면 판별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됐니? 실수 xy라며 이렇게 되면 xy 값이 실수가 될 수가 없죠. 됐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xy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x 플러스 y를 이번엔 4로 x, y를 3으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 이꼴 0의 두 근 q 값을 x 또는 y라고 두시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얘가 1하고 3이 나오시기 때문에 x의 값이 1일 때 y 값이 3이거나 x의 값이 3일 때 y 값이 1이 되셔야 되는 거죠. 됐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y의 값이고 x가 y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y보다 크면 얘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x-y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죠. 됐나?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는데 하긴 조금 애매한데 잠깐만 보고 설명할게요. 37번, 39번이죠? 내근. 에이, 내근을 구해야 되는 거네. 네. 야, 지우자. 뭐 좁은데 쓰려고 하냐. 진짜 좁은데 쓸 필요 없어. 일단 두 문제만 지우고 풀이를 해보자.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으면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했고요. 2차식의 2차식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다.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치환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되기 전에 있는 상태를 찾아오시고 EX요.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이 녀석들을 제곱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녀석은 8이 나오잖아. 됐니? 8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5가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9x제곱이 필요하네. 드물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둘 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아이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푸셔도. 8 맞죠? 플러스 8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8 마이너스 9 맞게 한 거야. 아, 직접 인수분해도 되는구나. 예, 젠장. 그냥 직접 인수분해할 거예요. 상관없죠.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자, 밑에 거를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녀석하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 또 인수분해 됐죠? 2, 1 마이너스 하고 얘는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면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오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시네. 이 4개의 근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너네가 원하시는 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값은 5가 원하시는 거겠죠? 됐니?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고 너희들한테 해오라고 했던 게 127하고 128페이지가 있었죠? 맞니? 아니 128페이지까지니? 자, 127까지야? 뒤에 못했어? 결국에? 아, 15번까지? 네, 뭐 질문할 거 있어요? 13번 그리고 888번 88번하고 13번하고 15번 15번 잠깐만 15번 그 다음에 13번은 써놨고 14번 끝인가요? 요즘에 성훈이하고 찬이는 질문 없냐? 저 다 나왔는데요. 못 풀었어. 풀어주면 박찬 못 풀었다고? 나와 영상 나와 영상을 다 못 봤어요. 왜 다 못 봤어? 약간 답안 때문에 그 영어 먼저 보고. 아, 지금 영어는 아니, 그게 수업이고 아니라. 아 수학은 아니. 박찬 알아봤어? 아니 수학 아니 됐어? 수학. 박찬 네. 이거 버릴 거야. 네. 막 영어는 과목이고 수학은 아닌 거구나. 네. 아, 아니. 아. 저는 그
근데 둘 다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냥 환영을 해주지 않지만 구박 저게 뭐 내줬지는 않잖아. 네? 아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얘는 이제 넘겨요. 그러면 a-1 x가 되시죠. b 플러스 2가 되시고요. 됐니?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사실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신데 앞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쓸게요. fx 함수. 뒤에 있는 녀석은 gx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a-1x의 형태를 띠고 있고 gx가 b 플러스 2의 상수 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됐어? 됐니? 그러면 y는 gx의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함수니까 x축 평행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맞나?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원래 fx 함수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gx보다 커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자 1차 함수가 상수 함수보다 무조건 크다. 안 되잖아. 이쪽에선 크지만 저쪽엔 작잖아. 맞아? 선이 이해되니 뭔 소린지? 성훈아 이해됐어? 서현이도 이해되고? 이게 y값이라고 하는 건 x의 값에 따른 y값이니까 x의 값이 여기 이 라인에 있으면 이 값보다 이때 y값보다 여기 있는 y값이 더 크죠? 근데 이쪽에 와 있으면 어떻게 돼? gx가 갖고 있는 y값이 fx가 갖고 있는 y값보다 크단 말이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fx의 값이 무조건 gx보다 커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y는 ax 플러스 1x의 그래프가 이거 아닌 그래프는 뭐밖에 없니? 이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 뭐? y는 fx는 제로야. 이거 말고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없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했을 때 a-1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a는 1이다는 거죠. 그러면 y는 0 그래프보다 밑에 y는 gx의 그래프가 밑에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2의 그래프는 무조건 뭐보다 돼야 돼?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무조건 위에 존재하게 될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값은 b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셔야 되는 거죠. 됐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정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a 플러스 b는요. a가 1이니까 결국은 이쪽에다 a를 더했다는 건 이쪽에다 1을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가장 큰 녀석은 마이너스 2겠지. 이해돼요? 아, 이 사람들 문제는 좀 알아서 좀 풀어보라고 하면 왜 맨날 다 질문이야? 어?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 한국말인데 읽고 이해가 안 돼? 한국어지. 네가 그 유명한 영계부호 하는 학생이냐?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영어도 못해, 국어도 못해. 그건 참. 또 못하잖아. 저 영어는 잘해요. 얘보단 잘해요. 확실한 것. 현 선생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럴 거야?
응? 그럴 수 있지. 너 진짜 막 너에 대해서 내가 하소연하고 있으면 영어도 똑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네?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그래? 일단 밑에서 좀 얘기 좀 해. 아니요. 현수생과 함께. 아니에요. 자,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는데 한 명씩 3개에 담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우린 뭐라고 했었냐? 과부족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볼펜 수 학생 수 중에서 누가 더 적다? 누가 더 적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그러니까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고 밑에 있는 이 94번에 찹쌀떡과 상자에 넣을 것이다. 찹쌀떡과 상자의 개수 중에 상자 수가 적다.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가 x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느 반 학생이 긴 의자에 앉을 거야. 그럼 학생들이 하고 의자 중에서 의자 수가 적다. 그럼 의자가 x가 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부족 문제는 무조건 적은 쪽을 미지수로 놉니다. 그럼 813번은 이제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기 때문에 학생 수를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갖고 할 거냐면 볼펜 수의 범위로서 x의 값을 풀어낼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명씩 나눠주면 볼펜 18자리고 남습니다. 그럼 볼펜 수가 어떻게 돼요? 볼펜 수는 지금 3명씩 나눠주니까 받은 볼펜, 나눠준 볼펜의 개수가 3x겠죠? 그치? 남아있는 볼펜이 18자루니까 여기다 더하기 18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볼펜 전체 개수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5개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5자루씩 받은 학생의 인원수는 성훈아 몇 명이니? 네? 5자루씩 받은 학생의 인원수. 국어는 할 줄 안다며. 영어만 할 줄 안다고 했나? 영어로 얘기해줘? 이거? 네. 지랄하고 있네. 헬로. 너 자꾸만 이러면 이 문제 내가 현수님한테 번역해서 영어로 준다. 어? 못 풀면 죽일 거야. 답이 뭐지? 어떻게 되냐고. 네?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 5자루씩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냐고. 5자루씩. 네? 네? 문장 읽어봐.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어?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 네. 그러면 5자루씩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x-1. 그래, x-1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5자루씩 받은 학생은 x-1이니까 우리가 나눠준 볼펜의 개수는 x-1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를 받거나 4자루 미만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써야 되는 녀석은 누구다? 가운데 써야 되는 녀석은 볼펜 개수겠죠. 지금 이게 나눠준 볼펜의 개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이 끝에 하고 이 끝에 하고 양쪽 끝에의 x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 뭐 한다고? 그냥 통으로 푼다고 했었어. 그래서 왼쪽씩 정리하면 5x-4고요. 일단 이쪽 정리하시면 5x-1 되겠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일은 뭐냐? 양쪽에 5x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x를 하실 거고요. 됐니? 중간에 플러스 18x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8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2가 남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x가 남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9가 남겠죠. 됐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쁘게 쓰면 8점이 아니라 9.5보다 x의 값은 크고 1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 학생 수를 물어봤잖아.
몇 명이야? 최대 학생 수. 하나 몇 명? 10명. 어? 아, 여러 명이요. 죽여버린다 진짜 너. 아니. 야 이씨 너 말이 돼? 아니, 부동을. 정신 차려 그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같이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죠. 찹쌀떡 500개를 상자에 넣어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45개씩 넣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미지수는 뭘로 넣어야 된다? 네, 상자수라고 넣어야 된다. 상자수를 미지수로 놨으니까 결국은 뭐야? 찹쌀떡의 수가 거기서 있는 떡의 수가 결국 미지수의 개수가 될 건데 써 있어요 아예 500개라고. 자, 그 다음에 45개씩 넣으면 찹쌀떡이 20개 이상 남는다. 자, 45개씩 넣었으면 정훈아 뭐라고 써야 되지? 네. 45개씩 넣었을 때 찹쌀떡이 20개 이상이 남는다. 45x 플러스 20. 45 x 플러스 20보다 500개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또? 60개씩 넣으면 60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찹쌀떡이 1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했었지? 그걸 뭐라고 식을 써야 돼? 저요? 우리 연계고 타파해야지 빨리. 60x 마이너스 100. 60s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부등을 어떻게 써야 돼? 그 1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가 10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야, 얘는 한 번에 못 풀지?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못 풀어요. 넘겨서 앞에 거 2개 풀고 뒤에 거 2개 풀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거 600x가 됐어요. 60x가 잘못 썼어. 아이, 따지기는 저희. 자, 요 뒤에 2개는 쉬운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치? 앞에 거 2개가 병신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480, 45x, 480. 5로 나누면 9. 이 새끼는 5로 나누면 얼마냐면 96. x는 9분의 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니? 그럼 너네한테 원하시는 녀석은 결국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9분의 9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9분의 96이라는 건 사실 뭐라고 쓸 거냐면 10과 3분의 2로 쓸 수 있죠. 됐나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x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10개. 상자 개수는 10개만 있으면 되겠죠. 됐니? 자, 파이팅. 최성원, 계속하자. 우리 성원이가 마스터할 때까지. 자, 의자수 학생수 누구를 x라고 놓는다? 당연히 이제스죠. 자, 의자수가 x개가 있다. 학생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어?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는 게 정확한 거야? 6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남는 게 더 정확한 거야? 학생 남는 거. 학생이 남는 거.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의자수를? 학생수를? 5x 플러스 8. 네, 5x 플러스 8. 됐어? 자, 그러면 의자 3개가 남는다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10.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자, 봐요. 의자 3개가 남습니다. 의자 3개가 남으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의자 맨 마지막에서 4번째 의자는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6명씩 꽉 채워 앉아 있는 의자의 개수가 x-4개야. 맨 마지막에 의자의 인원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채워 앉아 있는 의자의 개수는 x-4개고, 그러면 여기 6명씩 앉는 건 이건 확실히 앉아 있는 인원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앉아 있는 의자의 학생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6명이 다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 사이 범위에 우리가 뭐가 들어갈 거야? 학생의 인원수가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을까요? 네. 자, 왼쪽과 오른쪽 맨 마지막과 맨 끝에 있는 x의 개수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으로 풀어버릴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오면서 하실 일은 6x 뺄 거고요. 8도 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1,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쁘게 쓰면 26보다 크거나 같고 3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의자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죠? 몇 번입니까? 이거 네, 2번이 되시겠죠. 요 사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됐나요? 자, 끝? 그러면 유형 11번부터 남은 문제 우리 이제 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부등식을 들어갈 겁니다. 어? 자, 이거 다 풀었나? 풀기는 끝까지 다 풀어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916번부터 해서 실전 트레이닝까지 풀어서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차 부등식을 합니다. 네,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수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둘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야 돼. 자, 칠판 한 번만 더 지우고요. 자, 여기 봐요.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부등식이요. 그럼 1차 부등식 배운 거랑 똑같겠지? 뭐가 다르겠어? 달라진 건 식이 2차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2차 부등식 아니겠어? 됐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봐봐. 사실 아까 비슷한 문제를 이미 풀어버렸는데, 에이. 이 얘기하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얘는 x-1과 x+2로 인수분해되는 녀석이죠.
됐어? 맞아? 자, 둘이 곱해서 음수입니다. 둘이 곱해서 음수면 둘 중 하나는 양수고 둘 중 하나는 음수겠죠. 맞나? 자, x-1과 x-2 중에 차나 네. 어느 게 큰 수지? x-1하고 x-2 중에 어느 게 큰 수야? 숫자가 큰. 아 x 마이너스 1이. x-1이 크죠. 2만. 그치? 그러면 x-1이 크고 x-2가 결국은 큰 수가 x-1이니까 x-1이 양수고 x-2가 음수입니다 이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너네 연립 1차 부등식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 수직선상에다 그렸을 때 그만 빽빽대고 그냥 갖다 받던지 이게 지랄들이야. 예의 없게 학원가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정원 애들? 자, 또 다른 거. 요번엔 크다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6으로 할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x-6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입니다 이 뜻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x-6과 x 플러스 1이 둘 다 양수이다. 이거나 x-6과 x 플러스 1이 둘 다 음수이다.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니? x가 6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결국 x가 6보다 큰 거죠. 그치? x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입니다. 됐어요? 이건 이제 수식적으로 푸는 방식이죠. 인수분해를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실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두 개가 음수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둘이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차나 푸는 거라고. 됐지? 근데 이렇게 풀면 힘들잖아요. 네. 예? 이렇게 풀면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데. 그러면 찬아, 그럼 이것도 쉬우면 그래, 좋아. 찬이가 인수분해 좋다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왜? 자, 인수분해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끝났어서. 그걸 할 거냐고. 아니. 근데 왜? 자, 쉽다며. 아니. 그건 인수분해가 쉬운 애들이니까 쉬운 거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죠. 물론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사실 허수 범위까지 가야지 사실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죠. 허수인 것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봐. 얘를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똑같이 함수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두 개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fx는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빌드가 여기에 써져 있어.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면은 어떻게 될 거냐?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실 거고요. 됐니? 위에다 이거 이제 이거는 0을 했을 때 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절편을 찍어보면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를 알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실제로 y축은 이쪽에 있을 거고요. 간격이 좀 안 맞겠지만 그냥 대충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y의 값이 여기가 0보다 작다는 건 fx는 무슨 뜻이야? 선택받은 y의 값이었죠? 됐니? x에 의해서 선택받은 y의 값을 fx라고 얘기했다고, 함수값. 하나 맞니? 그러면 함수의 값이 음수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x축 밑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녀석들이 그래프에서 어디 있냐는 걸 묻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있을 때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죠? 네.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지 있을 때 그래프의 형태가 x축 밑에 존재하냐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는 거야?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됐어? 자,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보고 f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라고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같은 방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 x제곱의 개수가 양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볼 거고, 맞니?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 녀석의 축의 x 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x 절편 값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입니다 라는 걸 잡겠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y축은 이쯤에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의미하니까, 그치? 선택받은 y가 0보다 크려고 하면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이쪽에서. 되셨나요? 그럼 위쪽에 그려져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이쪽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파란색의 그림이 그려지려고 하면 결국 x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그려지려면 x가 6보다 크셔야 되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사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아까 네가 문제 푼 거에 대한 걸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요. 우리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영보다 크다 하기 전에
는 제로일 때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나 기억나? 네. 뭘 기억나는데? 네? 아니 그 기억난다며? 얘기를 해봐. 어떤 그림을 그렸어? 그래프. 네. 자, 쉬다가 네, 쉬었다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거. 기억이 난다며? 네. 자, 지난 함수를 배울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판별식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리고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시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니?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너무 엉망진창이네. 판별식의 값이 제로가 되면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지금 이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맞나요? 마음에 안 들어. 되게 참 못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형태에서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큰 거를 물어보시면 이때 해의 형태를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로 쓰겠죠. 맞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요번에 0보다 작다라고 써 있으면 이때 알파보다 x가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라고 쓸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등호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등호가 이렇게 포함돼 버리는 거고요. 얘네들도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포함되는 형태로 쓰겠죠. 됐니? 그래 안 그래요? 네. 이해됐어? 세연아 이해되니 이거? 네. 그럼 0과 같다라고 돼 있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때 x는 사실은 알파만 아니면 되는데 알파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부등식의 영역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부분을 실제로 너네 봤을 때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로 쓰셔야 됩니다. 됐죠? 이해돼? 근데 똑같은 크다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는 x는 모든 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0보다 작은 부분에 영역은 없잖아. 아예.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됐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때는 x가 딱 알파일 때만 0이시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해를 가리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써있거나 등호가 포함되어 계시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해는 모든 수고요. 쏘리. 근데 모든 수라고 쓰면 안 되지? 실수. 너희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수를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라고 하면 허수까지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써있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써있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 할 거다? 부등식을 풀어보시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 썼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좀 봐봐. 빨리. 자, 다 썼니? 시작해도 될까요? 13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48번에 2차 부등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2차식이 살아있기만 하면 되죠. 성훈아, 기억. 2차 부등식 맞니? 아니요. 니은은? 맞아요. 맞아. 디귿은? 아니. 네, 아니고. 리을은? 맞아요. 맞습니다. 박찬? 네. 자, 그래프는 이미 다 그려져 있잖아. 네. 그치? f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뭐라고 해야 돼, 범위? 네? 49번. 답 뭐라고 해야 되냐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응.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반대 아니니,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지 않아? 아, 네. 그러면 50번은 뭐야? 950번. x는 마이너스 3분의 아니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51번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52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지금 2차 부등식과 1차,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을 섞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다음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값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을 지금 뭐 하는 거냐? mx 플러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관계성을 보겠다는 거죠. 됐니? 그럼 원래는 너네 어떻게 풀어? 그냥 1번 문제를 풀 땐 얘를 그냥 다 옮기면 돼. 그래서 그냥 풀면 되겠지. 맞아? 그래 안 그래? 얘 옮겨가지고 그냥 이것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1번 문제 풀이를 할 땐 이렇게 그냥 옮겨서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지금 그래프의 해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의 해석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해야 될 게 뭐 이렇게 많니? 그러면 0 기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잡아주고 그 다음에 1이 있어야 되고 2가 있어야 되고 자, 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군요. 그래서 2차 함수식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야? 헷갈리게 쓰러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 난 이게 그래프가 눈가리 떴나봐. 잘 안 보이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3, 여기가 2, 여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밑에다 씁시다. 원칙대로 써야지. 그리고 얘는 y는 fx인가요?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냐.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첫 번째 문항과 53번과 54번 문항은 너희들도 쉽게 풀 거야. 953번의 경우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이 x축보다 위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의 범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범위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4번은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그래프 밑에 쪽 부분만 보시면 될 거고 여기랑 나눠서 보겠지. 그럼 이쪽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요. 이쪽 부분은 x가 2보다 클 때입니다. 됐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55번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인데 1차식의 y값이 2차식의 y값이 1차식의 y값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죠. 맞아? 이해돼 여기까지? 이 말 자체는? 자, 그럼 봅시다. 너네가 만약에 x의 값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2차식의 y값은 여기고 1차식의 y값은 여기고 2차식의 y값은 여기죠. 2차식의 y값이 1차식의 y값보다 위에 있죠. 얘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은 누구냐면 이런 데죠. x의 값에 따라서 쭉 보면 2차식의 y값은 여기 밑에 있고 1차식의 y값은 이 위에 존재하게 되지. 맞아? 그럼 어디서 바뀌냐라고 하면 여기 1에서 바뀌시죠. 둘이 같을 때가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보다 큰 쪽이 되시면 1차식이 갖고 있는 y값이 2차식의 y값보다 커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됐니?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다시 연장을 하시면 여기 있는 녀석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1차식의 y값이 있고 2차식의 y값 저 밑에 어딘가 여기 밑으로 쳐박힐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됐니?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1차식을 기준으로 이 1차식보다 2차식이 밑에 있다. 요 부분, 요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이 범위가 되시는 거죠. 하나 이해돼? 그러면 956번엔 반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m보다 크다죠? 미안해 이거 등호 빼먹었네.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어야죠 같이.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뭐냐면 결국 2차식의 그래프가 1차식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2차식의 그래프가 1차식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부분 빨간색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1차식 기준으로 위쪽에 존재하시는 부분이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x의 범위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보다 크고 아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면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다. 되셨습니까? 이해돼 이 관계성? 1차식과 2차식의 관계성 알아되는 거야? 세연아 이해되니 이거 무슨 소린지? 아 힘들어. 자 넘어갑시다. 옆에 957번 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죠. 혜린아 57번 답이 뭐겠어? 957번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 네, 그거는 작은 부분이잖아.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그려지려고 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야. 우리가 x축 윗부분을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 x축 윗부분을 얘기하면 이 부분이 x축 윗부분이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애들이고 그래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모이는 아이들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57번에 답은 뭐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3보다 작고 작다 또는 그러니까 또는 5보다 크다. 그러면 58번은 8번은 3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작다. 3보다 5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가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항상. 그 왜 그리고와 또는으로 바뀌냐는 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수식으로 풀었을 때 이런 관계성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나의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95번은 그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세연아 뭐라고 해야 돼? 259번이요. 네 59번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프 형태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이 그림의 형태에 그려져 있으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사실 여기만 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쓴다?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써도 사실 틀리다고 하지만 원래는 보통 뭐라고 쓴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60번은 뭐지? x는 2. 네, x는 2가 되는 거죠. 자, 61번 원아야 어떻게 돼? 없다. 네, 해는 없다. 62번은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 크거나 같은 부분들은 네,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됐니?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옆에 문제 쭉 다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63번부터 해서 74번까지를 지금 여기다 쭉 풀어볼 건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래프를 그려주겠지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처음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근데 고등부를 올라가서 진짜 문제를 풀 때는 머리에서 이 그래프가 땅 하고 그려지고 답 바로 나와야 돼요. 사실 이 정도의 형태의 문제는. 됐어요? 자, 63번부터 쭉 봅니다. 자, 우리 900은 빼죠. 963번. 자, x-2, x-7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수개방 x절편이 2하고 7이라는 거죠? 됐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쪽하고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해 형태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자, 64번. 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전히 x제곱의 개수는 양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절편 두 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와 1의 절편이 잡히시는 거지? 이게 0보다 작다니까 그래프가 이 밑에 있는 부분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해 형태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65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x-9의 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인데 얘까지 포함이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66번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그래프 여전히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만나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 요 밑에 쳐지는 부분이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자, 67번은 잠깐 쓰고 갈게요. 은혜 절편부터 구할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풀려고 하면 원래 너네 이거 완전 제곱식을 이걸 풀이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넘겨.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은 이걸 루트를 씌울 거니까 x 플러스 1의 형태가 루트 마이너스니까 루트 3i야. 그치? 그러면 x는 원래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었다. 미안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x축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데 이 녀석의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둘이서 만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당연히 얘는 x는 모든 실수겠죠. 무조건 성립하시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968번이요.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4,1이에요. 뭐 4,1의 형태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x축이 여기 존재해야겠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영역을 요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됐을까? 됐을까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969번. 69번의 경우에는 거기 써있는 식을 인수분해하시면 x 풀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이 녀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절편이 2하고 3으로 나눠지는 상태에서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 밑에 범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시겠죠? 됐어요? 70번. 아이, 머리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3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니?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실 거고 절편이 3분의 1하고 3에서 잡히죠? 됐니? 됐나요? 너무 빠르냐? 자, 3분의 1하고 3에서 잡힐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법이니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바깥쪽 부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의 형태는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실 겁니다. 됐어요? 이해돼? 자, 지웁시다. 너를 지울까 일단? 지워도 되죠? 계속 갑시다. 71번이요. 자, 71번의 경우에는 거기 써있는 식을 정리하면 x-3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되시는 거죠. 그치? 그래프의 패턴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축과 3에서 닿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크다니까 좌우 범위죠. 그래서 원하시는 해의 형태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72번이요. 자, 걔는 마이너스 앞으로 뽑으면요 x-1의 전체 제곱이 되시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위로 볼록하시고 x축과 1에서 만납니다. 그치?
맞아요?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x가 딱 1일 때만 0이 될 수 있죠? 됐나요? 자, 73번은 보시다시피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 0보다 크다는데 이 녀석의 판별식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36 마이너스 44야. 즉 음수란 소리죠. 됐니? 얘가 음수란 소리는 그래프가 x축이 위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야?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위쪽 부분을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x는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74번이요. 걔네들은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던데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4가 되면 0보다 작죠. 판별식의 값이.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해가 없다가 되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도 되세요? 그러면 책은요 넘어가서 137페이지를 할 겁니다. 어차피 2차 부등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얘네들을 풀어볼 거고, 우리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은 141페이지 유형 9번까지입니다. 됐죠? 칠판 다 지워도 될까 이제? 싹 지우고 9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아홉 문제 풀이가 허락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2월달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간단하다. 남아있는 게 순열, 조합, 행렬 3개가 남아있는데 한 번 수업해서 2차 부등식은 마무리를 할 거고, 순열 한 번, 행렬 한 번, 조합 한 번, 행렬 한 번, 6번이 필요한데 오늘 빼면 앞으로 수업이 남아있는 날짜가 7번일걸? 간신히 끝날 것 같은데요? 간당간당하네요. 자, 풀어봅시다. 1002번입니다. 그래프로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고요. 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칸이네요.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네,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죠. 그리고 위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는 Y는 fx고요.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는 Y는 gx라고 써 있습니다.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fx와 gx의 곱이 0보다 클 때를 요구합니다. 그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원래 fx하고 gx의 식을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몰라도 풀 수 있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녀석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0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인 것을 요구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자, fx가 0보다 크다를 이제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을 뜻하나요? 아니지, fx가 0보다 크다니까 잘못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뜻하죠. 됐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gx가 0보다 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프가 즉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바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익숙치가 않으시니까요. 마이너스 3, 1이고 2고 조금만 더 길게 그릴 걸 젠장. 자, 마이너스 3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하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작다. 그렇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요 이만큼이시네요.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시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가 되시는 거고요. gx가 0보다 작다의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죠. 자, 요번에는 자, 여기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겹쳐지는 부분이 이만큼 겹쳐지나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해 형태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 내가 저기다 그린 거는요. 그냥 그래프에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있고요. 자, 다 그래프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봐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거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라는 거 직접 여기서 보시게 되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여기랑 여기입니다. 됐니? gx가 0보다 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이쪽을 얘기하시죠. 됐어? 그럼 너네가 뭐가 보이셔야 되냐? 아, 이 영역이 겹칩니다가 보이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겹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됐어? 성훈아.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에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요.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하시죠. 이렇게요. 그럼 얘도 보시면 이 부분이 겹치시죠. 그치? 얘가 겹치니까 범위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은 겁니다. 됐어? 이렇게 직접 보셔도 돼, 사실은.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직접 나눠서 다 계산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프가 충분히 잘 보이시면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헷갈려. 그려보시면. 왜냐면 너희들은 다 뭘로 하니? 샤프로 하잖아. 샤프로 하면 사실은 잘 안 보이죠. 너희들은 색깔 두 개, 네 가지를 나눠서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보여요.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풀이 방식은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정도는. 자, 됐지? 자, 1007번으로 갑니다. 잠깐만. 얘 좀 갈자. 공표 좀 갈고 합시다. 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4 땡.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고 이 녀석의 형태가 y는 fx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fx가 뭐가 되는 걸 찾고 있다. 저기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야? 잘못 적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 어디 갔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녀석의 해 형태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아.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 함수식 구할 수 있어요. 절편이 마이너스랑 1이니까 fx는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 제곱에게서는 모르니까 여기다 a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a 값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점좌표가 하나 있어요. y 절편값이 하나 나와 있죠. y 절편값이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0,4를 집어넣게 될 거고 0,4를 집어넣게 되면 식의 형태가 4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a이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지고 결론은 fx의 형태의 식을 뭐라고 쓸 것이다? 마이너스의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x 플러스 2 아니에요? 아 플러스 2죠. 왜 4라고 써놨지? 미안해요. 미쳤어. 그럼 얘도 2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식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를 전개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님? 너희들은 사실은 양수인 게 편한 녀석들이잖아. x제곱의 개수가.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뀔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절편은 마이너스 3과 2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밑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식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3, 베타 값이 2가 되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13이 되시겠죠. 됐니? 박찬이 해야 돼? 네. 자, 다음 번호는 어디 있니? 1112번이요? 구번까지 택도 없겠다. 씨.
자,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달라질 거고 절편은 사실 마이너스 3하고 5라고 잡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하고 5 여기도 마이너스 3하고 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떤 그림이 맞는 거지? 위아래 중에서 차나 어떤 거? 위 거, 아래 거 어떤 게 맞는 거야? 박찬 어디 갔어?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아래 거. 아래 게 맞지? 그치? 우리가 원하시는 이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에서는 얘를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a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고 0보다 작다로 풀이가 된 것이다 라고 볼 건데 이때 이 a의 값은 0보다 작은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성훈아 됐니? 그러면 얘를 쭉 다 풀어서 써보면 이 녀석의 풀이를 쓰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15a가 0보다 작다가 나오시는 거고요. 이 관계성에서 b 값을 마이너스 2a로 볼 거고 c 값을 마이너스 15a로 보시겠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물어봤고 그러면 이거 구한 것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로 볼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나눌 거잖아. 그러면 왜 플러스니? 나구나 플러스. 미안해. 자 이렇게 되지만 이때 나눈 이 녀석을 나누어줄 때 쓴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 0보다 큰 녀석입니다.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부등호의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5하고 플러스 1 5x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니?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연락뚱뚱한 새끼일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5분의 1이 될 거란 소리죠. 근데 얘가 뭐해? 0보다 큰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쪽 양쪽 벌어진 범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됐나요? 산이 애들? 네. 멍해 보여서 자꾸만 널 물어보는 거야. 네. 아니 이해는. 아무래도 이번 문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문항은 1017번.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항인데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아까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a가 0보다 크다에 의해서 3, 4 이렇게 쓰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얘랑 겹치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갖고 a의 x-3 x-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a 값은 0보다 큰 녀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 식을 정리했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12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형태를 띌 거고 위에 거와 밑에 식은 같으셔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7a를 c 값은 12a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사실 필요 없는 짓이네. 젠장을 괜히 했네. 자, 상관없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 얘는 사실 필요가 없는 상태고 얘만 알면 되네요. 이 형태인데 지금 보면 이 형태를 갖고 여기에다가 뭘 했냐? a의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x-5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모든 x 자리에 뭘 갖다 쓰셨다? x-5를 갖다 낸 거죠. 그러면 우린 이것도 똑같이 뭐 할 거야? x-5를 쓰는 거죠. 이렇게요. 부등호 방향 좀 바뀌었네요. 그치? 우리는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할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얘네들을 보면 절편이 8과 9에서 잡히겠죠? 맞니?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밑에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값은 8보다 x값이 크고요 9보다 작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3번 자 마지막 1020분만 합시다. 딱 139페이지까지 숙제. 자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3보다 크다. 그래서 서술하시오. 그치? 그러면 원래 어떻게 푸는 거다? 간단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다 일 때 이렇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일 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습니까? 자 후딱 풀게. 자 봐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범위는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1을 절편으로 갖는 그래프가 되실 거기 때문에 됐니? 이 조건은 실제로 뭘 말하시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 조건을 갖는 겁니다. 됐어요? 요 녀석도 풀이를 다시 변형시켜보면 어떻게 될 거냐 넘겨서 정리하면 x-2와 x 플러스 2로 정리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와 2의 형태를 갖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이 범위를 만족을 하면서 이 범위를 같이 만족을 해주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값은 뭐겠어?
위에서 이 녀석을 풀어봤으니까 이 녀석의 범위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x의 값은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위에서 이 그림 그려봤으니까 이 녀석의 범위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2보다 작다가 되시는 거 아닐까요? 됐습니까? 아니네. 잘못 썼다. 얘는 다르구나. 얘네들은 넘기면 x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네요. 됐니? 그럼 얘는 이건 없잖아. 이런 거.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새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는 요 위에 거만 존재합니다. 됐지? 139페이지까지 숙제예요. 1020번까지.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끝. 수고들 했어요.